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 유네스코는 가입 열 하루 만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 모든 것이 황폐해진 나라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1954년 유네스코가 세운 교과서 인쇄 공장은 대한민국이 교육의 힘으로 일어서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소중한 지원 덕분에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후 세대들이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교육의 기적을 꿈꾸는 나라들을 돕고 있으며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등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 의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But I'm also thinking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today is a symbol of division, and that could become a space for peace and cooperation, for nature and biodiversity under the label of UNESCO. 유네스코와 함께 평화를 심고 세계를 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국가. 그 70년의 여정은 가난한 나라들의 희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그 높아진 위상만큼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1995년 불국사 석굴암을 시작으로 수많은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특히 민족의 철학과 정서가 담긴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은 2001년 종묘와 종묘제례학 등재를 시작으로 판소리, 처용무, 가곡 등 다양한 종목들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국의 전통 문화가 세계의 공통유산이 된다는 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세계 각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나라의 모든 힘을 기울이곤 하는데요. 특히 2012년엔 아리랑 등재를 열망하는 전 국민의 염원이 대단했습니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 음악인들은 아리랑 플래시몹을 통해 전 세계에 아리랑의 우수성을 알렸고,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클럽에서 아리랑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발산했는데요. 그 옛날 아리랑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2년 12월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제가 노래를 아리랑을 부를지 못 부를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됐다라는 저기가 되면서 우리 청장님이 일어나서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제가 나 이렇게 지르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딱 맞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절까지 딱 하고 그러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동시에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하면서 제 앞으로 달려들어서 사진 찍고 뭐 정말 이런 걸 안 해주면 어떤 걸 해주느냐는 정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찬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너무 그때 태어나서 정말 감동도 그때 처음 받아봤고 태어나서 그 행복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어요. 아리랑 이후에도 반가운 소식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엔 우리의 김장 문화가 세계의 인정을 받았고요. 2014년엔 농악이 농촌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공동으로 신청한 줄다리기가 등재를 확정했고요.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년이 지난 2018년엔
우리의 씨름이 등재를 확정했죠. 이는 남북 최초 공동 등재라 더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1980년대까지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던 씨름은 유네스코 등재 이후 과거의 인기를 재현하며 제2의 르네상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21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됐는데요. Congratulations, Republic of Korea. 지난 16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정됐습니다. 인류 무형유산 등재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연등회가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대표 문화이며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연등회는 특정 종교만 즐기는 행사가 아니죠. 불자가 아니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대중을 하나로 만드는 살아있는 유산, 유네스코가 인정한 연등회의 가치입니다.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전국을 아름답게 밝히는 연등의 행렬. 연등회는 가족과 이웃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오랜 전통의 풍습인데요. 민족의 시련 때마다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약 한 1300년 전 그때부터 연등회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왕이 그 신라의 황룡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오랜 역사의 연등회는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한 후 조선시대엔 민간을 중심으로 이어졌는데요. 현대엔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엔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됐는데요. 종교행사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가 됐습니다. 등불을 밝힌다고 하는 의미는 어둠을 몰아내고 불을 밝힘으로 해서 밝음을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지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나 무명으로부터 깨우쳐서 밝음, 지혜를 획득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연등의 정신. 특히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 평등심이 연등의 가장 큰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세계인에게 더욱 사랑받는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네스코와 한국이 함께 걸어온 70년의 여정. 그 길 끝에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전 세계의 위기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당당함. 어쩌면 연등의 그 찬란한 불빛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을 비추는 연등의 불빛으로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원합니다.